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장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오후 5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0.2% 정도 빠져 있고요. 우리 야간 선물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잠깐 이야기하고 우리 증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나스닥은 전일 졸트 보고서 공개 이후에 급등했고요. 미국 7월 구인 건수가 880만 건으로 2021년 3월 이후에 최저를 기록하면서 동시에 페드워치에서 9월 금리 동결 확률이 90%까지 일단 치솟았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87% 정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동결 확률이 높아지자 이제 시장이 올라갔던 모습을 보였고요. 어, 이제 그래도 오늘 밤에 ADP 민간 고용 지표 발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9월 1일 금요일에 발표할 9월 비농 지표가 훨씬 중요합니다. 민간 발표도 어떨 때는 이제 굉장히 크게 급등락을 보이는 경우도 많은데 뭐 굉장히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어요. 작년에 특히나 이제 ADP 민간 고용 지표와 고용 보고서 간에 간극이 많이 발생한 적이 많아가지고 그 이후로는 좀 신뢰도가 좀 낮게 형성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움직임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9월 1일 금요일에 발표할 고용 보고서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시장을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언제든지 다시 뒤집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야간 선물도 크게 오르고 또 다시 갭 상승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최근에 계속 갭 상승 혹은 갭 하락만 보여지면서 이렇게 몸통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머리만 이렇게 딸랑딸랑 남겨진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나마 이제 오늘은 좀 몸통의 모습을 좀 보이긴 했죠. 오랜만에. 어찌됐든 오늘 우리 갭상승이 0.93%까지 이제 발생을 했죠, 선물이. 우리는 아직 수급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스닥이 멱살 잡고 아침에 끌어올리는 그런 느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프리장 때 좀 체크를 해보다가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파생반에 제시해드린 거는 숏 대응이었습니다. 337.3부터 위로 분할 숏 대응을 하시자. 여기에 다 걸려든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걸려들어서 숏, 여기서 일찍 드신 분은 또 반복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체결 청산 최종 목표는 335.4 부근에 있는 요 구간을 이제 목표로 제시해드렸고요. 이거는 유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천히 점심시간 이전부터 11시 때부터 천천히 내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청산을 대부분 하시면서 수익 인증 올려주신 분들이 대부분 마지막에 종가 부근에 이제 대부분 집중해서 올려주시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4시에 올려주신 분 145만원 숏 포지션 잡으셨고, 그 다음에 그 뒤로도 이렇게 45만원대 수익, 그 다음에 82만원대 수익, 이렇게 3시 34분에 또 올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3시 29분 30분 해가지고 풋옵션 199.39% 나신 분도 이제 올려주셨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중간에 2시 30분 정도 엑시트 하신 분도 올려주셨고요. 한 70만원 돈 되네요. 그 다음에 오전에 좀 일찌감치 분할 청산 하면서 이제 42만원 수익도 있었고, 중간에 또 일찌감치 31만원, 이렇게 또 많은 분들께서 같이 하시는, 함께 하시는, 파생반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오늘 제 전략대로 또 하신 분들 수익 인증 올려주신 것 모두 확인했고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대응을 했고요. 뭐 현물반, 주식반에서는 오늘 굉장히 거친 종목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최고가 거의 20%에 육박하는 정도로 일단 올라가긴 했는데 뭐 중간에 이제 윗꼬리를 좀 달면서 어느 정도 반납하면서 끝났지만 지금 보유한 종목이 좀 기대감이 커요. 그래서 좀 더 멀리 보고자 이제 전략을 또 이런 식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냥 보시면 견디기가 힘드실 거다. 그래서 눈 뜨고 보면 버티기가 어려우니까 버텨내실 분은 눈 감고 버텨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냥 약간 농담반으로 말씀드린 건데 진짜로 호가를 보고 있으면 너무 괴롭기 때문에 눈 감고 보시자. 제가 일단 호가도 체크하고 변동성을 체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중간 변동성이 너무 거칠어서 개인들을 거의
못 가져가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걸 해당 세력이. 그래서 좀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보시자 이런 전략을 드렸습니다. 뭐 그렇게 봤고요. 뭐 새롭게 진입한 건 없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관리하는 그런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오늘 토탈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였습니다만 오늘 보시면 이제 1,900억으로 매수로 끝났죠. 점심시간 이후부터 3시까지 선물 순매수가 좀 축소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구간이었죠. 여기 외국인들이 갈색선 여기까지 한 3,400억 정도까지 늘어나다가 줄어들었죠. 점심시간 이후로 좀 줄어들었는데 이때 신규 매수하던 쪽에서 매도로 줄인 것이 아니라 저는 대부분 기존 매도 세력의 추가 매도로 추정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미결제 확정 추이를 보면서 추정이 됐고요. 또 현재 시점으로 그 실시간으로 외국인들이 당일 거래를 통해 실현한 수익금의 추이를 보고도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정을 해봤고요. 제가 지금까지 한 달 정도 동안 계속 집중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중간중간에 타는 신규 매수세가 있어요. 선물이 저평가 혹은 저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한 이 신규 매수세가 있습니다. 여기 시도됐던 신규 매수세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들은 힘이 약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힘이 약하다. 그리고 기존에 매도한 누적 매도 세력은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마동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힘이 강한 쪽이 오늘 추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오랜만에 장중 변동성이 조금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매도세가 오늘 오후장 들어서 추가적으로 매도량을 늘렸기 때문에 그들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된 겁니다. 즉 같은 100억을 매수하는 신규 매수세와 같은 100억을 매도하는 기존 매도세가 있다면 요게 이제 싸운다면 같은 100억으로 사실상 동일한 힘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게 맞지만 아니다. 기존 매도세가 더 강한 상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존 매도세가 추가 매도할 때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더 보실 분들은 그래서 좀 더 숏포지션을 가져가서 보시자. 오늘 종가까지 버티면서 청산해보시자. 이렇게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파생반에 실시간으로 계속 타이핑 해드려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으로도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언급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공개방에 계신 분들께는 진짜 그 중에서도 20% 정도에 해당하는 어떤 내용만 공개를 해드리긴 합니다. 중요한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그 구독자 정보 공개방 무료 카톡방에 함께 하실 분들은 이제 유튜브 댓글 오픈톡에 연락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뭐 라이브 방송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하여튼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힘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기존 매도 세력 그래서 하락하면서 윗꼬리 음봉 마감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오늘 상승보다는 윗꼬리 음봉의 확률이 좀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렸던 거고요. 실제로도 윗꼬리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나스닥이 멱살 잡고 끌어올려서 우리는 힘을 거기다 더 추가적으로 쓰지 못한 상태.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갭 상승해가지고 아일랜드 갭으로 마감을 못했죠. 여기서 갭 상승과 갭 하락과 갭 상승이 발생하면서 여기를 아일랜드 갭으로 완성시키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양봉이 되기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추세 전환에 실패한 봉이라고 보이고요. 내일 뭐 여기를 다시 도전하면서 끌어올리면 그건 내일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종가까지 선물이 더 내리면서 또 백어데이션으로 종료됐습니다. 현재 시장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19로 끝났네요. 또 백어데이션으로 또 이틀째 종료가 되면서 선물이 일시적일 수 있지만 저평가 구간 혹은 코스피 200 현물이 고평가 구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로 인식하는 선물 매수세가 외국인들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되고 있죠. 이게 환매수가 아니라는 거, 환매수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체크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만기까지 남은 거래일이 10일 거래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목표로 할 수 있는 지점인 2천억 수익 평가 수익 구간 2천억 수익 구간 312포인트 정도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대량 롤오버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만기를 9월에 끝내지 않고 12월로 넘겨서
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폭탄을 쥐고 갈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보고요. 그런 상태에서 10일 거래일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9월물의 외국인 손익은 약 220억 손실로 추정이 되고요. 오늘 장중에 400억을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400억을 넘어가던 시기에 아침에 급등할 때 이제 위클리 옵션을 외국인들이 콜옵션으로 빠르게 땡기면서 일부 해지를 좀 시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함께 현재 상방을 구축하고 있고요. 개인들은 상방만 보는 게 아니라 하방까지 같이 보면서 양매수를 구축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내일 하루 급격한 변동이 필요해요. 아주 많이 내리거나 아주 많이 오르거나. 현재 개인들의 포지션을 이제 차트상에 나타내 보면 342로 내일까지 급등을 만들거나 330 언더로 급락을 하거나 이 두 가지의 내일 위클리 옵션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 안에서 끝나겠죠. 이 안 자체도 변동성이 커요. 개인들은 약간 무리한 베팅을 한 겁니다. 뭐 베팅을 의도적으로 한 건지 하게 된 건지 뭐 끌려간 건지 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개인들의 베팅은 그렇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직도 이제 금융투자는 뚝심 있게 구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올라가도 내려가는 방향으로, 내려가도 올라가는 방향으로 중심을 지키는 그런 포지션에서 지금 금융투자의 역할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것들도 먼저 어제 제시를 해드려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찍고 내려오는 거는 외국인들이 그리는 거이기도 했고요. 금융투자가 만드는 것도 확인을 어제 같이 해드렸죠.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어제 마감 영상을 보시고 오늘 접근하셨으면 아침에 무리하게 올렸네, 이거는 꼬리 달고 내려갈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장을 함부로 롱을 베팅하지 않으시는 쪽으로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롱 베팅 함부로 하면서 손실을 피할 수 있는 것도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개인들은 최종적으로 양매수 남겨둔 거, 요것도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현물 쪽으로 이제 오늘 마무리를 지어 보자면, 이 현물은 오늘 자율주행이 다시 컴백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율주행 봤어요.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가 뭐 모트렉스라든가 라닉스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정말 오랜만에 뛰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AI 움직임이 좀 있었죠. AI와 로봇들이 먼저 사전에 좀 움직였고 결국에는 자율주행 쪽으로 넘어왔어요. 즉 AI의 실질 활용은 현재 자율주행이 가장 현실적이죠. 자율주행의 단계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 자율주행이 중국에서는 거의 뭐 지금 택시는 거의 자율주행입니다. 택시 중국에서 이제 도시에서 다니는 택시들을 보면은 사람이 없어요. 운전자가 없습니다. 네, 그런 것들 중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많이 경험하실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아직 없죠. 우리는 제도적으로 안전상의 이유로 일단은 그런 것들을 규제하고 있는데 어쨌든 규제가 약한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중국이 먼저 지금 자율주행 쪽으로 벌써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그렇게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질적인 활용은 자율주행부터 AI의 활용은. 그래서 자율주행이 결국에는 단순히 테마성 종목군들과 구별되는 시장에서 진짜 인정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쪽 꼭 잘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한 번에 이제 급등을 계속 연속적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나눠서 좀 플랜을 짤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종목군들 중에 이제 메타버스가 좀 있었는데 메타버스가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좀 많이 밀렸죠. 메타버스들이 지금 대부분 최근에 많이 밀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넥스트 같은 걸 좀 보면요, 거의 한동안 지금 밀려가지고 거의 이게 몇 개월 밀린 겁니까? 1년 넘게 밀렸죠. 이후 구간 1, 2년 동안 밀려서 거의 최저점 구간을 지금 보통 많은 종목들이 보이고 있는데 메타버스가 좀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서 시장 친화적인 섹터로 부각되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면서 이제 탄생했지만 최근에 2023년 들어서 매출 감소가 눈에 띄게 보입니다. 기업들의 투자가 축소되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그쪽을 이용이 현저하게 줄었으니까 기업들의 투자가 자연스럽게 AI 쪽으로 이동합니다. 메타버스 투자를 줄이고 AI 인공지능 분야, 로봇 분야를 확대를 하죠. 투자를. 왜 그런가 좀 살펴봤더니 주 이용층이 이게 메타버스가 오늘 장중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생활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을 때 활용하는 편입니다. 기기도 사고 AR, VR 장비도 좀 사고
게임의 세계로 가서, 가상 세계로 가서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은 좀 돈을 쓰기가 좀 그래요, 거북해요. 그래서 지금 주 이용층이 금리 인상기에 20, 30대층이죠. 주로 30, 40대도 있지만 어쨌든 주 이용층의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인해서 우리가 여유 자금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메타버스 이용이 줄었다라는 분석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여유가 되는 경우라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갔던 예전에 못 갔던 해외여행을 계속 지속적으로 늘리는 추세다. 그래서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사실상은 대체제가 아닌데 대체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명품 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해외여행과 명품 소비는 나란히 같이 성장하던 산업이었어요. 그쵸? 해외여행을 많이 가서 명품 소비도 해주고 그게 정상적이었던 옛날 과거의 그런 경제 구조였는데 요즘은 해외여행과 명품 소비가 반대로 대체제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해외여행이 늘어나면 명품 소비가 줄어들고, 해외여행이 줄어드는 코로나 시기 2020년도부터 21년, 22년 사이까지 해가지고 해외여행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때는 명품 소비가 급증했던 뭐 요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과거와 많이 달라진 모습이죠. 자, 이거는 제한된, 그러니까 막 유동성 장세가 아니니까, 물론 자산 시장이 막 급격하게 오르는 시기가 아니니까 그렇게 여유가 막 엄청나게 넘쳐나진 않아요. 그러나 뭐 SNS 과시용이라든지 어떤 표현적인 모습, 표현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혹은 명품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제한적인 자산 안에서 쓰다 보니까 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체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명품 소비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런 자료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 관광객 유입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여행에 해외여행 늘어나는 것도 있고, 여행 관련 섹터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AI 중에 자율주행 쪽 섹터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뉴스가 좀 나왔죠.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꼴찌를 기록했네요. 0.7이 깨질 위험까지 처해졌다고 합니다. 특히나 서울에서는 0.53명으로 정말 볼 수 없는 수치가 기록이 됐죠. 이게 3분기와 4분기에도 지속된다면 합계 출산율 2023년 0.7을 깰 수도 있다고 합니다. 큰일 났어요, 그죠? 사실 뭐 여기에 이것 때문에 더욱더 AI가 로봇들이 로봇 쪽으로 투자가 더 활성화되는 것도 있긴 합니다. 사람이 부족한 일자리가 나중에 이제 로봇으로 대체될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업들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쪽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쪽 섹터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대책 마련 시급하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분명히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내용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출산 관련주들도 바닥에서 다시 꿈틀거리는 것 관심 가져 볼만 하겠습니다. 꿈비도 어제부터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고요. 관련주들 뭐 아가방 컴퍼니, 그 다음에 제로투 세븐 같은 것도 바닥에서 꿈틀꿈틀 다시 시작하고 있죠. 이런 것들도 관심 가져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까지. 오늘은 그래도 초반에는 상당히 지루했는데 상당히 지루해서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들과 이런저런 얘기도 막 나눴습니다. 뭐 반려동물 자랑도 같이 하고 사진도 좀 올려보고, 그쵸? 네, 그러면서 오늘 오전 시간을 좀 보냈는데 어쨌든 포지션을 잡고 보냈죠. 그러다가 이제 점심시간 이후로 변동성이 좀 생기면서 그동안 이제 평소보다 최근에 한 10일 정도, 한 일주일 정도보다는 좀 장중 변동성이 좀 생긴 편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지루한 모습을 보였던 건 사실이죠. 느릿느릿하니까. 자, 그런 장세에서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나머지는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이야기 나눈 걸로 하고요. 내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네요. 보다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구독자 정보 공유방 입장하실 분들 문의 주시고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